40년간 제복의 인생을 바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정의와 질서를 지키며 살아온 65세 총경.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모든 가치가 가족들에게 완전히 거부당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세상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인생 마지막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지금부터 65세 총경의 놀라운 반전 인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평생의 신념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그 감동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제 이름은 이정호입니다. 올해 65,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죠.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을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들이 저를 지배했죠. 고등학교 때부터 경찰대학 진학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체력 단련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연애도 사치라고 생각했죠. 결국 경찰대학에 합격했고 22살에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면서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강해야 한다. 정의로워야 한다. 지난 40년을 경찰로 살았습니다. 순경에서 시작해서 작년에 총경으로 명예퇴직했어요. 제 인생은 온통 해야 한다는 말로 가득했습니다. 경찰은 정의로워야 한다. 아버지는 강해야 한다. 가장은 책임져야 한다.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런 당위들이 제 삶을 완전히 지배했죠. 세상은 명확한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질서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요. 범죄자를 보면 분노가 치밀었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도 똑같이 엄격했어요. 2 자녀를 반듯하게 키우려 했거든요. 아들 민혁이에게는 늘 말했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울면 안 된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딸 세연이에게는 여자라고 남자보다 못할 게 없다. 실력으로 성공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확신했어요. 이렇게 키워야 아이들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제 말을 잘 들었습니다. 민혁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세연이는 늘 1등을 했죠. 저는 그들을 보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내 교육 방식이 맞구나.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제 가치관은 오직 저에게만 통하는 것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점점 저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민혁이는 대학 졸업 후 갑자기 음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록밴드를요. 머리는 어깨까지 기르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나타났죠.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버지,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제가 진짜 원하는 길을요. 저는 음악이 좋아요. 사람들에게 제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요.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그를 키웠는데 갑자기 이게 뭔 소리인가 싶었죠. 그게 무슨 삶이냐? 기타 하나 들고 어떻게
살겠다는 거냐? 그런 걸로 밥이나 먹고 살 수 있겠냐? 현실을 좀 봐라! 하지만 민혁이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반문했어요. 아버지가 말하는 안정된 삶이 정말 행복한가요? 아버지는 지금 진짜 행복하세요? 40년 동안 경찰 생활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솔직히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에게는 행복보다 의무와 책임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딸 세연이는 겉으로는 제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했습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도 합격했어요.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취직했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동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우리 딸이 변호사가 됐어. 정말 똑똑해서 사법고시에 일발 합격했지. 하지만 세연이도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저와 전화를 할 때마다 항상 바쁘다고 했어요.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만나자고 해도 늘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명절에 집에 와서도 계속 전화를 받고 노트북으로 일을 했어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는 것 같았죠. 그녀의 삶에 제가 들어갈 자리는 전혀 없어 보였어요. 저는 두 자녀 모두 걱정이 됐습니다. 민혁이는 불안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았고, 세연이는 너무 각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도와주려 했죠. 민혁아, 음악은 취미로 하고 그만두고 아버지한테 와라. 내가 좋은 회사 하나 소개해 줄게. 공무원 시험 준비해도 되고. 하지만 민혁이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됐어요. 저는 제가 벌어서 제 음악 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도움은 필요 없어요. 세연이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조금 여유롭게 살아라. 하지만 세연이도 거절했어요. 아버지,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려고 할 때마다 마치 방해꾼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가족들은 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였어요. 정말 서운하고 외로웠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민혁이의 첫 공연이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저를 초대했거든요. 평소에는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던 아이가 말이에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제 공연이 있어요. 제 음악을 한 번만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와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저를 인정해달라고 하는구나. 아들의 세계에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구나. 그날 저는 가장 정중한 양복을 입고 구두도 번들거리게 닦았어요. 홍대 앞 작은 클럽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변에는 저와는 완전히 다른 옷차림의 젊은 사람들이 가득했죠.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참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민혁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기타를 메고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저는 가슴이 정말 두근거렸어요. 내 아들이 저 무대에서 뭘 보여줄까? 하지만 민혁이가 무대에서 외친 말은 제 가슴을 완전히 찢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노래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기득권과 돈에 굴복하는 위선적인 기성세대들을 위한 곡이에요. 사회의 모든 부조리를 묵인하면서 자기 합리화에만 급급한 어른들 말이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부르는 노래는 사회 비판곡이었지만 제게는 제 인생 전체를 조롱하고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부패한 권력자들아! 너희들의 위선을 우리가 알고 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약자를 짓밟는 너희들을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관객들은 열광했습니다.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는 그 속에서 혼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 무대에서 나를, 내 직업을, 내 인생을 모욕하고 있는 거구나.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딸 세연이었어요.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표정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빨리 나가요. 아버지 같은 분들 비판하는 노래예요. 창피하게 왜 여기 계신 거예요? 공연장 밖으로 나온 세연이가 한 말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녀는 정말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아버지의 가치관은 저희에게는 낡은 잣대예요. 저희 삶에서 제발 빠져주세요. 저희도 이제 어른이라고요. 아버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희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버지는 평생 규칙이 어쩌고 질서가 어쩌고 하시면서 정작 본인은 뭘 했나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살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간 바쳐 지켜온 정의와 질서가, 자식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그저 낡은 잣대였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말도, 반박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저에게 차가운 등을 돌리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 거리에서 혼자 남겨졌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렸거든요. 정의란 무엇인가? 질서란 무엇인가? 가족 사랑이란 무엇인가? 모든 게 흔들렸어요. 며칠간 저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외부와 연락도 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우연히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쓴 것들이었죠. 경찰이 되기 전에 제 모습이었어요. 먼지를 털고 펼쳐보니 저도 잊고 있던 제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글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꿈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젊은 이정호가 쓴 글이었죠. 언젠가 모터사이클을 타고 전국 일주를 하고 싶다.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여유롭게 살고 싶다. 남미에 가서 뜨거운 탱고를 배워보고 싶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싶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다. 저는 그 일기장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나도 이런 꿈이 있었구나. 20대 이정호가 꿈꿨던 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걸 포기했었죠.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책임감이 없는 생각이라며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 이것들이 정말 제가 원했던 삶이었구나.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구나.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살고 싶었구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었구나. 젊은 시절부터 저는 스스로를 가둬두고 살았던 거였어요. 사회의 기대에, 남들의 시선에, 가족의 요구에 맞춰 살면서 정작 제 자신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았던 거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구나. 사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안정을 위해,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했구나. 65년을 살았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구나. 항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고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살았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떠나간 거구나. 그렇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남은 인생은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오직 저만을 위해 살아보자.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결심을 하자 행동은 빨랐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65세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요? 먼저 제가 평생 모아둔 모든 자산을 정리했습니다. 강남에 있던 아파트도 팔고 차도 팔았어요. 40년간 모은 책들, 기념품들, 표창장들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은 기부하거나 버렸죠.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비워내는 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점점 홀가분해졌습니다. 아, 그동안 이 모든 게 제게는 짐이었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자유롭지 못했구나. 옷장에 가득했던 정장들도 모두 정리했어요. 40년간 입었던 제복, 양복, 넥타이들, 이제는 필요 없는 것들이었죠. 대신 편한 옷들을 몇 벌 샀습니다. 청바지, 티셔츠, 운동화, 제가 평생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던 옷들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간단한 편지만 남겼습니다. 길게 변명하거나 설득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미녀가, 세연아, 너희들 말이 맞다. 아버지는 이제 너희 삶에 간섭하지 않겠다. 대신 아버지도 아버지만의 삶을 살겠다. 너희가 자유를 원하는 것처럼 아버지도 이제 자유를 찾아 떠난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살자. 사랑한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서울을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어디로 간다고 말하지 않고요. 동료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모터사이클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날 꿈꿨던 바로 그것이었죠. 할리 데이비스는 너무 비싸고 중고 혼다로 적당한 걸 샀어요. 65세에 처음 타보는 모터사이클이었지만 그 짜릿함과 자유로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엔진을 켜고 도로에 나선 순간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그 느낌. 4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답답한 틀 안에 갇혀 살았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느낌이 있었구나. 이런 게 살아있다는 느낌이구나. 저는 그 모터사이클을 타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냥 가고 싶은 곳으로 갔죠. 동해안의 푸른 바다도 보고 지리산의 웅장한 산세도 구경했습니다. 제주도에도 가보고 부산, 경주, 강원도까지.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다양했어요. 저를 총경님이라 부르지 않고 그냥 정호 형님, 아저씨, 할아버지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제가 어떤 직업을 가졌었는지,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를 대해주는 거였어요. 형님, 정말 멋있으세요. 저도 나이 들면 형님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부럽습니다. 진짜. 젊은 친구들이 신기해하며 말을 걸어왔어요. 저와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들과 이야기하며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정해진 규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요. 제가 지금까지 알던 세상은 정말 작은 일부분이었구나. 반년간의 방황 끝에 저는 경남 통영의 한적한 해안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작은 집을 구했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허름한 집이었지만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펼쳐지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자유의 맛이라는 간판을 달았죠. 처음엔 정말 서툴렀습니다. 커피 내리는 법도 제대로 몰랐고 장사하는 법은 더더욱 몰랐거든요. 손님이 와도 어떻게 대접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배워가며 저만의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찍은 사진들을 걸었어요. 책장에는 그동안 읽고 싶었지만 읽지 못했던 책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호 사장님이라 부르며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70대 할머니도 오시고 젊은 부부도 오시고 혼자 여행 온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여기 앉아서 받아보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사장님이 직접 찍은 사진들도 멋있고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이야기도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평가받지 않고 비판받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예전처럼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시간이 좋아서요. 저녁에는 모터사이클로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석양이 바다에 반사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구나.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가을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민혁이었어요. 수염을 기른 채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민혁아,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니? 한 달 넘게 찾아다녔어요. 아버지가 정말 모든 걸 버리고 떠나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에게 직접 내린 커피를 건넸습니다. 민혁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더니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저희를 위해 살아오신 건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제 자유만 생각했어요. 아버지 마음은 생각해보지도 않았고요. 저는 민혁이의 손을 잡았어요. 민혁아, 아버지가 더 미안하다. 아버지의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구나. 너의 꿈과 너의 삶도 충분히 가치 있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못했어. 민혁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제 길이 정말 맞는 건지 확신이 없었어요. 가끔은 아버지처럼 확고한 믿음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도 저와 똑같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혁아, 확신이 없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가보는 거야. 실패해도 괜찮고 다시 시작해도 괜찮고 아버지가 항상 응원할게. 며칠 후에는 세연이도 찾아왔습니다. 휴가를 내고 온 거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세연아. 다 괜찮다. 아버지, 저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저희를 키우셨는지요.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죠? 세연이는 더 이상 제게 간섭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새로운 삶을 정말 궁금해했어요. 아버지, 여기서 정말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하다. 처음으로 아버지 자신을 위해 살고 있거든. 전에는 몰랐는데. 아버지도 이런 꿈이 있으셨구나. 저는 아버지가 그냥 규칙만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도 원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단다. 다만 그걸 너무 오래 숨겨뒀을 뿐이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원했던 건 사랑이라는 이름의 통제였고 그들이 제게 원했던 건 존중이라는 이름의 자유였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삶을 지켜봐주고 제 삶을 사랑할 뿐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내립니다. 저녁엔 모터사이클로 해안도로를 달리죠. 65년 만에 처음으로 오직 저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옛 동료들이 연락해서 묻습니다. 총경님, 외롭지 않으세요? 그렇게 사시면 뭔가 의미가 있나요? 외롭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저 자신과 친구가 됐거든요. 지금까지는 남들이 만든 이정호로 살았다면, 이제는 진짜 이정호로 살고 있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남들의 기대도, 사회의 잣대도, 심지어 가족의 요구도 내려놓고 오직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용기야말로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민혁이는 이제 자신만의 음악으로 작은 무대에서 남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아직 돈은 많이 못 벌지만 눈빛이 살아있어요. 세연이는 여전히 바쁘지만 가끔 제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40년의 경찰 인생을 마치고 찾아낸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이 원하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되는 것이라는 거요. 65세,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진짜 여러분만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것만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